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요거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87점이야. 1등급 컷이 87점이야. 좀 무난한 난이도였다 이 소리겠지? 보통은 일단 좀 쉬워지면 90점을 넘어가기도 하고 어려우면 80점 초반대 이렇게 나옵니다. 1등급 컷이 이번에 87점이었어요. 자, 일단 2점, 3점짜리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2점, 3점짜리 중에 객관식이요. 4점짜리 갈까요 그러면? 8번. 자, 8번. 요게 이제 뭐야? 로그 방정식이지. 자, 로그 3의 a하고 2 로그 a의 루트 3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자, 일단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려면 밑부터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는 밑이 3이고 여기는 밑이 a야. 이 앞에 있는 2부터 일단 위로 올려버리면 얘는 로그 a의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밑을 3으로 만들어버리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로그 3의 a 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밑변환 공식을 썼을 때 밑과 진수를 서로 뒤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양변에다가 이 친구를 곱했을 때 로그 3의 a에다가 전체 제곱이 1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3의 a의 값은 1이거나 로그 3의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때 a는 3이고 요때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1번 3분의 10 나오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면서 아마 까먹고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기억이 났을 거야. 자, 또 가볼까요? 뒤로 가서 이제 14번부터가 4점짜리예요. 그 앞에는 따로 없을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14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14번부터 4점짜리 한번 쭉 조지겠습니다. 4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n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1 곱하기 AK 분의 1 요거의 값을 구하래. 자, 내가 알고 있는 식은 SN이고 답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첫째 항은 일단 S1하고 똑같을 거니까 1이야. 그리고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댔어? n은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따로 구해놓은 거죠. 오케이, 그럼 그대로 가시면 SN은 n분의 1이고요 Sn-1은 n-1분의 1이죠. 어떡하지? 통분하면서 밖에 n 곱하기 n-1 분의 n-1 빼기 n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됐죠? 요게 AN이야. 자, 이제 얘를 요 자리에다가 K로 바꿔서 집어넣고 이거 곱하고 역수 취하면 되는 거지. 정신만 똑띠 차리면 돼. A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1 곱하기 AK면 여기를 K로 바꾸면 되죠? K 곱하기 K-1 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이고 분의 1이야. 자, 정리해 볼게요. A1은 어차피 1이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약분하고 다시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 따로 계산하고 여기다 1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첫째 항부터가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다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얘를 계산할 때는 뭐 공식을 그대로 써도 돼요.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의 이거에 합해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계산입니다. 15번. 자, 15번 문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수학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 이상에 대해서 n에 대해서 n-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를 fn이라고 하자 이거지. 자,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리고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지게 되지. 요것만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fn 더하기 f2n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자,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돼. 얘가 1이 되게 만들 거야. 얘네들은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0개거나 1개거나 2개겠지. 이 값은 셋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해서 1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다 이 소리겠지. 그렇지? 뭐가 0이고 뭐가 1인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fn이 0이고 f2n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 fn이 0이라는 말은 이놈 제곱근이 0 실수인 것이 빵개라는 소리지. 그러려면 n-12는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지. 그리고 음수의 무슨 제곱근이어야 돼? n은 짝수여야 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인 거니까. 맞죠? 자, 그럼 요걸 만족하려면 어때야 될까? 얘가 한 개가 되려면 이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이 값이 홀수이거나, 근데 얘는 절대 홀수가 될 수 없잖아. 맞죠? 아니면 2n이라는 값 자체가 뭐가 되면 어디 있어? 한 개가 되려면 자 여기에다가 2n을 넣었을 때니까 2n-12 요거 자체가 0이 되고 여기에 2n을 넣은 요 값이 짝수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한 개가 되는 거죠. 0의 짝수 제곱근은 한 개인 거니까. 자,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n값은 얼마입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n값은 6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fn이 한 개고 f2n이 빵개인 경우야. 자,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얘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또 나눠봐야 되겠지. 자, 또 나눠볼게. 만약에 여기서 n이 홀수라면 얘가 홀수면 이 값이 얼마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홀수면 당연히 2n은 무슨 수예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쵸? 그럼 얘가 2n 제곱근이 짝수면 이 앞에 있는 애가 무슨 수여야 빵개가 나와? 2n-12의 값이 음수면 빵개가 나오는 거지. 됐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 다음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얘가 0이어야만 한 개가 나오겠지. 또
얘가 짝수면 2n은 반드시 짝수일 거니까 동시에 2n-12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과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을 따로따로 n값을 찾으면 돼요. 자, 위에 거 찾아볼까? 요걸 만족시키려면 n은 일단 6보다는 작아야 돼. 6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6보다 작은 홀수 3하고 5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이 경우는 6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은 10이어야 되지. 불가능해. 없어. 따라서 나올 수 있는 n값은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다. 3, 5, 6. 다 더해주면 답은 14가 되겠네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내신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저렇게 나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넘겨보죠. 17번 17번 수열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예요.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 등차 수열과 자연수 K가 이거고요. 절대값 A1 빼기 A4가 4AK 를 만족시킬 때 A1과 K의 합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 접근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와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 첫째 항은 자연수입니다 라고 써 있지. 자, 근데 얘 지금 나와 있는 게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하고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은 둘이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됩니다 이 소리겠지. 왜? Why? 뭐? A4가 A4K 그렇구나. 고마워요. 네. 어쨌든 뭐 하고 있었죠?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하고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잘 봐봐.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숫자가 점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겠지? 자, 케이스를 한번 분리해보자.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첫째 항이 자연수야.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모든 항은 일단 정수로 나와야 되겠지. 정수로 나오면서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얘가 0이면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 가능하죠? 만약에 A5가 0이면 네 번째 항은 2여야 되겠지. 가능하죠 이 경우도. 그럼 만약에 둘이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야? 공차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 됩니다. 따지러 가볼게요. 첫 번째 상황, 얘가 0이고 마이너스 2면 여기는 2고 4고 6이고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얘가 0이면 얘가 4, 6, 8 이렇게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3, 5, 7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요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해놓고 첫 번째 케이스부터. 자, 첫 번째 케이스의 일반항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K번째 항. K번째 항은 첫째 항이 6이고요. 공차 마이너스 2를 K 마이너스 1번 더해준 거지? 그래서 K번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8이야. 이제 두 번째 조건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넣어볼게요. A1은 6이니까 6
마이너스 ak의 절대값은 4배의 ak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돌아볼까요? 요거는 일단 정리해보면 2k에 마이너스 2죠.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게 부호가 똑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거나 이렇게. 밑에 k값 얼마 나오니? 10k는 34. k값 불가능이야.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넘겨보면 6k는 30. 그럼 이때 k값은 일단 5가 나왔겠지. 됐죠? 자, 1번 케이스 끝.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k값이 나왔지. 문제에서 모든 k값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지. 그럼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라는 소리잖아. 답이 나왔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수능을 보는 입장이었다면, 근데 우리는 수능을 보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나머지 케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에서 k값을 구해보면 쟤네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k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수능 시험장이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답이 나왔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걸 검증하는 작업은 그 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돼. 검증하는 연습은. 그래서 첫째 항하고 k를 더하래요. 이때 첫째 항이 얼마니까? 6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답은 11이다 나오면 되겠어요. 집에서 복습할 때 2번, 3번 케이스도 해보세요. 18번 18번 자, 함수 fx는 sin x 플러스 a입니다. 자,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3파이보다 작은 양수 a의 값을 한번 다 더해보래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지라는 소리겠지? 조건이 뭐냐? 닫힌 구간 0부터 파이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닫힌 구간이잖아. 0과 파이 0, 2, 3, 파이 이하라는 범위라는 뜻이야. 닫힌 구간이라는 거. 열린 구간이라고 돼 있으면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범위 안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최대값의 절대값이 최소값의 절대값과 같아지도록 하는 상황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fx가 sin x 플러스 a예요. 이 친구는 주기가 2파이죠. 주기가 2파입니다. 2파이까지 그려볼게. 여기가 2파이야. 여기가 2파이야. 그럼 정확히 가운데에 파이가 있겠지? 그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죠. 이게 뭐야? y는 fx가 아니고 y는 sin x의 그래프. 자,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sin 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게 뭐죠?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지.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지. 자, y는 sin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a는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죠. 그럼 이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라는 소리야?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소리야. 맞지?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0부터 파이 사이에, 0부터 파이 사이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을 할 거다라는 말이야. 그 안에서 최대값의 2배가 최소값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지. 잘 생각해봐. 사인이야.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었겠지?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일 때 가장 예쁘게 나올까? 이놈이 2분의 1이고 요 놈의 값이 1일 때가 정확하게 나오겠지. 사인 그래프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은 저거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최대값이 최소값보다는 항상 커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인 순간을 찾으라는 소리야? 최대값이 2분의 1이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이 순간을 찾으라는 말이겠지. 그치?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찾아 그걸?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밀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자, 밀어볼게. 봐봐, 잘 생각해봐. 이거 조금 아이디어인데 그래프를 움직이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프가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이면 그건 결국 이 범위가 a만큼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이 그래프를 a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자.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 가능하니 지금 상황? 불가능이지. 최소값이 일단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 이 점은 범위 안에 포함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이 점을 포함시키도록 잘라봐. 자른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a가 된다는 말이겠지. 맞니?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여기까지 온다는 소리겠네? 그럼 이때 최소값은 일단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때 최대값이 얼마가 되게 해야 돼? 2분의 1이 되게 해야 돼. 자, 여기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려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여야 될까? 원래 여기가 6분의 파이였을 거니까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됐니? 됐어?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자, 일단 하나 나왔어. A값 6분의 5파이. 그럼 얘는 주기함수니까 주기가 얼마였으니까 2파이였으니까 이만큼의 범위를 2파이만큼 더 옮겨도 똑같은 상황이겠지. 그럼 6분의 5파이하고 또 뭐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6분의 17파이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린 어디까지만 생각할 거니까 3파이보다 작은 양수를 생각할 거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랑 얘랑 더해봐. 답이 얼마 나와? 6분의 22파이니까 3분의 11파이가 나오는데 답이 없지.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우린 지금 요걸 생각했잖아. 이거 말고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죠. 뭐 있을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나올 수 있겠지. 맞지?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미안해요. 이런 상황은 일단 나올 수는 없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가 더 나올 수가 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친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맞지?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옮겨버리면 그래프가 어딨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이만큼이 6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요만큼도 6분의 파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에 누구도 포함이 돼야 돼요? 6분의 7파이도 포함이 돼야 되고 여기서 2파이만큼 움직이면 얼마야? 3파이를 넘어가 버리지? 더 이상 없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더해주면 6분의 29파이 해서 5번이 나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일단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녹화본 달라고 하세요. 보내주고요. 자, 보다 19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19번은 아니지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그림이 있대. 얘가 y는 2의 x승이고요. y는 2의 x-1승 플러스 1이고요. 이게 직선 L A, B, C, D. 자,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1인 직선 L. 자, 여기서부터 벌써 힌트가 나온 거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소리는 이 위에 있는 어느 두 점을 찍어도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똑같다라는 말이죠. 자, 곡선 y는 2의 x승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y는 2의 x-1승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두 점 C, D에서 만납니다. 반대로 썼군요. 여기가 C고 여기가 B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봐. 두 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이 똑같지. 자, 지수함수는 밑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옮겨가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을까?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겠지. 됐나요? 잘 생각해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직선 L은 기울기가 1이라 그랬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똑같다라 그랬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점과 이 점을 딱 찍었을 때 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정확히 1만큼 이동을 했을 거니까. 그럼 A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사실상 저게 루트 2라는 거는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그럼 여기가 1만큼 이동한 점이 C다라는 말은 y는 2의 x승 위에 있는 요 점 B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누가 된다는 소리야? D가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는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의 길이도 얼마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줄이에요. 점 B가 선분 AD를 3대1로 내분한대. 점 B가 선분 AD를 3대1로 내분한대. 그럼 여기가 루트 2였으니까 CD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구나? 3루트 2루트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제가 2루트 2가 되는 순간 C와 B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면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문제입니다. 점 B의 x좌표를 찾아라. 자, 점 B의 x좌표를 찾아라니까 내가 B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두고 시작을 할 거야. 자, B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B의 좌표는 t, 2의 t승입니다 라고 둘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어디 보자. 어디로 갈까? 여기가 B가 AD를 3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X좌표 1만큼 Y좌표 1만큼 더해주면 점 D가 되면 되겠지. 그렇죠? 아니면은 X좌표 3만큼 빼고 Y좌표 3만큼 빼면 점 A의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지. A로 갑시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는 X좌표는 원래 B의 X좌표보다 3만큼 왼쪽에 있을 거고 Y좌표는 B의 Y좌표보다 3만큼 아래에 있겠지. 그런데 이 그래프도 역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2의 X승 위에 있어야 돼.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의 T-3승은 2의 T- Y 좌표 2의 T승 마이너스 3은 2에다가 X 좌표 T-3승 한 것과 같다. 풀어보죠. 이항 얘가 8분의 1의 2의 T승이니까요. 이항 해주면 8분의 7 곱하기 2의 T승은 3이다가 되겠지. 그럼 2의 T승은 7분의 24가 되고요. 우리가 찾는 t의 값은 로그 2의 7분의 2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의 힌트는 어디에 있었다?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성에 있었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만 알면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번 갈게요.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하겠지? 못하면 뭐 탁구열로 미루면 되죠. 20번. (20번은) 수열 문제인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직 수열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등비 수열 AN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가. 자, 모든 n에 대해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는 큰 수여야 된다야. 그 다음 AN은 A4 더하기 A5 빼기 1 곱하기 AN-1이어야 된다. 이렇게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요거 해석해보자.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들은 첫째 항보다는 큰 수여야 돼. 그럼 공비는 일단 어떤 수여야 될까? 공비는 뭐여야 될까요? 뭐뭐뭐? 첫째 항보다는 큰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써볼까? 얘는 A 곱하기 R의 n-1승이고 그것이 첫째 항보다는 커야 된대. 근데 첫째 항이 양수야 음수야? 모르는 상황이지. 그치?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였다면 R의 n-1승은 1보다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러려면 R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몇 승을 해도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면 R의 n-1승은 1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려면 R은 어떤 수여야 돼요? 1보다는 큰 수여야 되겠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냐 음수냐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갈게요. 이 친구입니다. 자, 이거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n번째 항은 이거지, 그치? 아래 n-1승은 a4, ar의 세제곱, a5, a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r의 n-2승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뭐인 거야? r과 같아야 된다 이 소리겠지. 그렇죠? 시간 한번 정리해 볼게요.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은 요거 이항하면 1 플러스 r과 같아야 돼. 근데 여기 뭔가로 묶이죠.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야. 어머머? 어차피 r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잖아. 맞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니까 ar의 세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예요.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a가 r의 세제곱분의 1과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조건입니다. 자, 나조건 해석해 볼게요. 자, 나조건 시그마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a는 a1 빼기 a2 분의 6과 같습니다. 요거 한번 처리해보자. 자,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고 우변은 a는 그냥 첫째 항, 둘째 항은 ar 분의 6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분모에 있던 얘도 a로 묶으면 1-r이죠. r은 1이 아닐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이거 곱해서 없애버려. 그럼 남은 게 어떻게 돼? 요거 곱해주면 a의 제곱 1-r의 세제곱은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ar의 세제곱이 1이었고 a가 r 세제곱분의 1이었지. 그럼 r 세제곱은 뭐야? a분의 1이지. 그렇지? r 세제곱은 a분의 1이야. 그래서 곱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니까 a 값이 두 가지가 나오죠. 3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자, 그럼 각각의 상황의 r 값도 한번 구해볼게. a가 3이면 r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3분의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두 가지 중에 이제 가조건, 요 조건에 맞는 걸 골라내면 되는 거야. 자, a가 양수일 때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댔지? 그럼 세제곱한 것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지? 가능하죠? 가능해? 가능한 거 맞아? 어때요? 자, 아이씨, 음수일 때잖아. 다시. a가 음수일 때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세제곱한 것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겠지? 가능하죠? 그죠? 자, 양수일 때는 r이 1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세제곱한 것도 1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 친구인 거야.
끝났어. 뭐 구하라 했죠? 마지막에 10번째 항 구하라 그랬죠?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9번 곱한 거야. 첫째 항은 마이너스 2고요. 공비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어렵죠? 그렇죠? 20번이잖아. 20번. 살짝 어려워요. 21번도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21번은 풀어오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요. 10분 남았어요. 빨리 해요. 10분 남았어. 자, 그 다음 단답형 22, 23, 24, 25까지가 3점짜리예요. 3점짜리 중에 못 풀었다. 22부터 25. 4점짜리로 바로 돌입하면 될까요? 27번부터 27번은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야 이거? 자, 27번은 오랜만에 보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죠. 자, AB가 6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냥 삼각형 대충 하나 그리면 되겠지. AB의 길이가 6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2 sin A는 sin B다. 자,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 2 sin A가 sin B다라는 건 sin A와 sin B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A 대 B도 1대 2와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 A 대 B는 1대 2예요. A가 이거고 B가 이거잖아. 얘가 1대 2라 그랬을 A고 2A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다음 코사인 C는 5분의 4예요. 이걸 가지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자, 코사인 값을 알려줬고 세변의 길이를 모두 A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겠지. 자, 코사인 법칙 C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의 제곱은 하고 시작해야 되겠지. 36은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2배의 A, 2A 코사인 C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5A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6A 제곱이네요. 그러면 5분의 25 빼기 16이니까 9A 제곱이 되겠지. 그게 36이야. 그럼 A 제곱은 얼마야? 20이네. 그래서 A는 2루트 5가 됩니다. 까지. 자, 그런 다음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래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뭘로 변하네? 사인으로 변하네. 사인 C는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얘 제곱하면 25분의 16. 얘 제곱한 게 25분의 9면 되겠지? 5분의 3이다. 사인 C가 5분의 3이야. 2분의 1 곱하기 변 사인 C 하면 되겠죠. 변 사인 C 요거 계산하면 ABC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답은 12입니다. 와, 이걸 하네. 29번. 이걸 1시간 만에 다 푼단 말이에요? 자, 사실상 29번 문제는요, 시간이 많으면 누구나 풀 수 있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n번째 항이 양수일 때와 n번째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처리하래. 그래 놓고 자, 첫 번째 항은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죠.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할게요. 얘는 6보다 크고요. 첫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13번째 항을 모두 더하면 13이 된대. 자, 뭔지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일단 들이받는 거야. 첫째 항부터 출발을 하면 돼요. 자, 첫째 항은 그냥 1이 A예요. 뭔지 몰라. 자, 그리고 그 다음 항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그 전에 있는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첫째 항이 A라고 나왔죠? 얘 양수야 음수야? 6보다 크니까 양수야. 그럼 어디다 적용해야 돼? 위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적용하면 역수 취하고 1 빼라. 역수 취하고 1 빼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A분의 1-A가 돼. 두 번째 항이야. 자, 이거 가지고 세 번째 항 구하면 돼.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돼. A는 6보다 크니까 양수, 1-A는 음수지. 그럼 얘는 음수네. 음수면 어디다 적용해? 아래에다가 적용해서 부호를 바꿔라. 부호를 바꿔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항이 음수여서 부호를 바꿨으니까 세 번째 항은 생각할 것도 없이 양수겠지. 그럼 네 번째 항은 역수 취하고 1 빼라. 그래서 뭐요? A-1분의 A에서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요거죠. 뭔 수야? 양수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또 양수니까 역수 취하고 1 빼라. A-1이고요. 양수야. 이런 식으로 13번째 항까지 다 구해놓고 4개의 항을 더해서 13이 나옵니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 첫째 항이 바로 나옵니다. 29번 답지 않게 노가다 하면 그냥 나오는 문제인 거야. 어렵지 않은 문제죠.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항까지 쭉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첫째 항이 A, 다섯 번째 항이 A-2, 아홉 번째 항이 A-4, 13번째 항이 A-6 이렇게 나와. 그게 13이다 이렇게. 해서 A 값 나오겠죠? A 값이 4분의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나온 거야? 13번째 항까지 나온 거야. 13번째 항이 4분의 1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거 가지고 14번째, 15번째 항 구해서 12배 해주시면 답까지 나온 거예요. 됐죠? 이게 13번째 항이고 14번째 항은 뭐 여기다 저거 그대로 또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14번째 항은 양수니까 역수취하고 1 빼고 역수취하고 1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정답은 28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거든? 아까 21번 풀어오라 그랬죠? 풀고 있어. 다음 거 줄게. 아이 참.
쉬는 시간 끝날 쉬는 시간 동안 출력해서 갖다 줄게.